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먼저 신한은행 필기 합격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한은행 필기 이제 통과했으면 1, 2차 면접만 남아있죠. 이 1, 2차 면접 오프라인으로 볼 때보다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으니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한은행 면접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신한은행이 논술이 좀 사라져 있고 원래도 신한은행은 1차에서 경제, 금융시사 이슈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제가 금융시사 자료도 같이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필기까지 합격하신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정말 더 많이 아시겠지만 누가 좀 자료조사를 해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면서 AI 면접과 직무역량 면접으로 1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랑 작년에 2019 하반기에 준비하신 분들 중에 인성 면접만 보면은 2차 면접 저랑 컨설팅 하신 분들은 거의 100% 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정도로 신한은행은 원하는 인재상과 모습이 구체화되어 있고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무역량 면접과 AI 면접에 맞춰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최대한 열정적이고 뭐 그런 모습을 구체화시켜서 준비해 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직무역량 면접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내 경험에 대한 상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께 굉장히 꼬리 질문이 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네가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했니? 네가 정말 그 정도로 그걸 했니? 그게 가능하니?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가기 때문에 난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도전적인 사람이고 이런 걸 계속 새기면서 맞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는 그런 집요한 꼬리 질문에 흔들림 없는 답변을 보여주시는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의 전략이나 신한은행의 방향 등에 대한 질문들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이나 솔에 대한 질문들도 나가기 때문에 신한은행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솔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도 또 저도 신한을 주거래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 보셔서 분석을 좀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을 위해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도 나가기 때문에 이 질문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논술이 사라져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논술이 사라져서 경제 이슈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께 직무역량 면접에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은준생일까? 이 사람이 정말 은행을 준비했을까? 경제, 금융, 시사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준비한 사람일까를 파악하기 위해 이 질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제 그러지 않더라도 논술을 따로 봤던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면접 중에 경제 이슈에 대한 질문들을 물었었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와 내 경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살펴볼게요. 6대은행 실전면접책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페이지 적힌 거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정적이었던 경험은 언젠가? 내가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은 언젠가? 이거를 먼저 좀 정리해 주시면서 내가 각 경험마다 이렇게 열정을 발휘했었지, 이렇게 성과를 냈었지를 먼저 쭉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소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이 자기소개가 그냥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내가 내 자랑을 하는 자기소개가 아니라 그냥 면접관과 좀 대화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소개를 딱 듣고 나면 그럼 그걸 왜 했니? 그거 참여한 이유가 뭐야? 거기서 뭐 했니? 이런 식으로 꼬리가 좀 자기소개로 물려가는 면접이 좀 여러분에게 수월한 면접이기도 하고 또 신한은행이 이렇게 물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 안에서 여러분의 열정이 담겼던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셀프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면접관이면 이 자기소개를 듣고 더 궁금한 질문이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이 듣고 별로 내 자기소개 듣고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 싶으면 바꿔주셔야 되고 내 자기소개를 듣고 최소 3개 이상의 질문이 나올 것 같아 3가지 이상의 질문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자기소개가 완성이 된 거니까요. 이렇게 셀프 피드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 구체화하는 방식 살펴볼게요. 저하고는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저한테 리스트를 막 보내주세요. 후기로 보내주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쌓였던 그 신한은행 인성면접 내용을 기반으로 경험 꼬리를 어떻게 무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말씀하시면 너 왜 그거 했니? 라고 묻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냐라는 질문들이 나가게 됩니다. 왜 했니? 하고 그 관심,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래서 뭘 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 관심사에 대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막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형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경험을 하고 나면 너 그 과거에 그거 어떻게 했었어? 저 이거 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했었어? 구체적으로 너 그렇게 했다면 그게 말이 돼? 그거 그렇게 했었어? 이런 식의 질문.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꼬리가 물리는 형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미래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또 그거에 대한 준비는 됐어? 무슨 신하는 현재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꼬리가 계속해서 물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왔던 질문들 살펴볼게요. 그리고 금융권에 오기 위한 준비나 자격증 준비 왜 했냐, 이런 식의 준비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장단점이나 취미, 특기, 관심사,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나 자체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당연히 이 모든 질문들에는 꼬리가 굉장히 잘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리더에 관한 거, 그리고 그 경험 왜 했니? 구체화시켜봐. 그게 가능했니? 또 그때 네가 방금 이거 이렇게 했다며 그게 가능해?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신앙과 연결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경험에 대한 거, 그리고 경제신문을 읽고 그거를 신앙과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냐, 시사 이슈랑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꼬투리형 질문들이 모든 질문에 웬만하면 녹아져 있는 편입니다. 그거 안 좋은 게 아니, 너 그렇게 했다면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뭐 나쁜 영향을 일으키잖아. 이런 단점이 있지 않아? 그게 가능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아유 거짓말 같은데? 이런 식으로 꼬투리 질문들이 자주 물리게 되고요. 그리고 직무와 연결된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노하우를 말해봐라. 그럼 그 노하우를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 이 질문들도 나오고요. 비교. 갑자기 다른 은행과 비교를 하는 질문들도 나오기도 하고, 다른 곳 면접 보고 왔냐? 이런 질문들도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플, 그리고 지점 방문, 신한의 현재, 이런 질문들도 쭉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질문들은 준비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한은행 면접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인지하셔야 할 포인트는 먼저 흔들리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뭐 아닌데 끝까지 고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 자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상태로 네, 방금 말씀하신 거 아무리 아니라고 꼬투리 잡아도 내가 실제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자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경험을 구체화시켜야 되고, 내가 신한은행을 오고 싶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갈씩을 통해서 신한은행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셔서 두 갈씩 트레이닝 열심히 해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AI를 보고 직무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AI에서 내가 어떻게 답했었는지, 그리고 질문 또 받잖아요. 어떤 질문 받았는지, 이게 인성면접 기반으로 좀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받았었는지를 정리를 해두면 면접관이 나에 대해 이런 우려를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한이 원래도 경제 이슈에 대한 질문을 계속 물었었기 때문에 신한과 연결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논술 대체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냥 나 원래도 그냥 은행 막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취업 힘드니까 막 준비한 게 아니라 원래 금융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입행해서도 뭐 굳이 업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재밌어서 경제 이슈를 알아볼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하다, 그 이슈가 왜 중요하냐, 이유가 뭐냐, 기대 효과가 뭐냐, 한계가 뭐냐, 이런 질문들 나오고요. 신한과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라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이런 것들 준비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 외의 것들 준비해 주시면서 내가 이 정도로 경제 이슈와 시사 이슈에 관심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면접 유형이 줄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질문, 나 자신에 대한 답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신한은행 면접 과정을 통해 좀 확고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신한 면접 준비하시면 다른 면접도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